극우 아스팔트 유튜버로 유명한 김상진 씨가 1년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김상진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을 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숙 서영교 의원과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방송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김상진 씨는 예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할 때 맞은편에 큰 스피커를 틀어놓고 소음과 더불어 악행을 저질러 방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은 경찰조차 김상진 씨를 쫓아내지 못하고 가만히 냅둬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지은 죄들이 많아 결국 오늘 법정 구속을 맞게 되었는데 보수 쪽에서는 김 씨의 구속에 크게 충격을 받아 침묵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에게 그나마 잘 나왔던 여론조사 MBS가 최악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레임덕 초기가 왔다고 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에서 17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한 결과 윤석열의 국정 운영의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4%로 지난주 대비 긍정이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MBS 조사에서는 윤석열의 긍정평가가 20%대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져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가장 낮은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전 박근혜 탄핵 때의 분위기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총선에서 대패하여 민심을 모르고 국민 탓만 하고 있는 윤석열이 이틀 전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여기에 한술 더 떠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정말 막장 추천을 한 홍준표에게 큰 박수를 보냈는데요. 한편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위원장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사회자잖아요. 네. 사회자이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당이 하는 네. 거예요. 네. 다수당 사회자니까 네. 과반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수당이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권의 어떤 견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상임위가 이제 법사위.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권력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면서 파괴시키면서 권력기관을 장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 기능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게 과방위하고 행안위예요. 경찰 조직 그죠? 그다음에 네. 과방위하면 언론. 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네. 그다음 경찰 조직이나 검찰 조직을 장악해서 권력기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걸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국회가 하기 위해서는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야당이 쭉 해왔어요. 네. 특히 법사위는 항상 야당이 해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상하게 여당들이 계속 했어요. 그게 이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가져가야 된다. 1등이 뭐냐면 네. 법사위 야당이어야 된다. 이거는 그때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은 관례였대요. 야당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네. 보면 과방위라든가 행안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도 국회가 파행이 계속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의 200석 가까운 192석을 범야권에 몰아줬는데 국민들이 네, 네.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가지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라 이 네.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회를 그렇게 만들어 구성해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를 소수당으로 지금 견제 대상인 정부 여당이 네.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가 또다시 마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한 만큼 이현주 의원 말대로 제대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맡아 윤 정부의 폭주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박영선 전 장관이 현재 한국에 귀국하기 전 일본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총리설에 대해 묻자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총리설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총리 취임을 고심 중이라는 것을 표현한 발언인데 나중에 이낙연 꼴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박영선에 관련된 떠도는 말들 중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0억 원 수수 사건에서 박영선 이름도 거론된 만큼 검찰 캐비넷이 있다라는 말들이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박영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외국에 있는 것도 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 귀국한 것이 아니고 현 윤정부가 바로 마땅한 총리를 후임으로 지명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박영선이가 일본에서 귀국하면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추후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